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파킨슨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신경과 오윤상입니다. 방송 나가고 주변 반응 어떠셨습니까? 이제 뭐 거의 유튜버죠. 오 교수님은요? 아직 그 환자분들이 많이 알아보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차에 걸쳐서는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마지막, 우리 교수님들과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좀 묻기는 좀 애매했던 것들만 모아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소소한 질문들을 저희가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교수님들은 파킨슨병의 전문가이시니까 네. 풍부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 이런 말 상당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 중에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장의 환경을 개선해주면 파킨슨병이 좋아졌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저희가 3회차에서 실제로 소개했던 비운동 증상 중에서 변비 증상하고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윤상 교수님, 이 질문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킨슨병 환자의 80% 정도는 변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장 쪽에 문제가 되겠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위장에 존재하는 잘 알고 계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치료를 보통 우리가 항생제로 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항생제가 이런 나쁜 미생물들을 제거해서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뇌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뇌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파킨슨병 환자가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그럴 것 같죠. 네, 갑자기 근데, 경직이 오거나 뭐 떨림이 예. 오면 어떡해요? 유수연 교수님,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한국도로교통법 상에서는 파킨슨병이 운전의 결격 사유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좀 파킨슨병 환자분한테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한희경 씨가 굉장히 사실 올해 같이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알고 딱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장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갑자기 약효 소진 증상이 생겨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이미 2017년에 한번 뉴스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거의 이동이 불가능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그 운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한번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좀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전상 실수를 범하거나 또 운전중에 갑자기 막 이제 좀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주간 졸림 그런 증상이 있다고 좀 들었잖아요. 낮에 졸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또 그것 때문에 꼬박꼬박 조시다가 이제 운전 사고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이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위해 운전을 하고 싶어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을 또 안 하면 갑자기 내가 너무 병자가 된 것 같다고 해서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으신데, 저는 그래도 환자분과 또 환자분과 같이 타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그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운전을 쉬고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환자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안전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환자분들의 판단력이 분명히 느려지고 판단을 하고 나서도 몸이 반응하는 데까지 속도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운전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
따라서는 하시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권고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봐서도 무리라면은 되도록이면 장거리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권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뭐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습니다. 파킨슨 환자도 비행기 타고 장기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합시다.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비행기를 네. 타도 되는지 자기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요. 된다고 해주세요. 당연히 됩니다. 돼요? 네.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여행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장기 여행도 가능하고 비행기 타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데 다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준비는 조금 필요하겠죠. 당연히 여행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짜시고 혹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제 좀 쉬운 장소들로 계획을 하시고 너무 오지나 뭐 이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겠죠. 또 여행에서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동행자와 함께 여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숙소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호텔에서도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숙소가 또 따로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몇 가지 준비만 하신다면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무리 없이 원하시는 곳 다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 분들보다는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힐링하고 오면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이런 카더라 통신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파킨슨병을 유발한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고 호흡기 증상 외에도 여러 계통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폐, 신장, 그리고 뇌까지도 이제 실제 코로나19의 공격 대상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명 저널인 란셋 뉴롤로지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19를 알았던 환자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 한 65%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후각이 소실이 됐다라는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파킨슨 환자분들의 어떤 정구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후각 소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파킨슨 병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또 있었고, 최근에 나와 있었던 신경과학 최신 경향에서도, 이것도 국제 저널인데요, 실제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환자분들 중에서 한 3명의 환자가, 그 전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지 않은 환자가 감염 후에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 해서 봤더니 실제로 한 30대에서 50대 정도의 중장년의 환자들이었고, 그 전에 파킨슨 증상이 없었고 병을 앓고 나서 파킨슨 증상이 생기신 분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파킨슨 약을 드시고 호전이 되셨고, 3명 중에 1분은 그냥 저절로 투약 없이도 호전이 되셨습니다. 그럼 왜 생겼냐? 이걸 저희가 봤더니 첫 번째는 일단 혈전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신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신염증이 실제로 중뇌에도 영향을 줘서 생긴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도파민 신경 뉴론을 공격한 경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염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파킨슨 병이 생긴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면 코로나19를 겪지 않은, 그러니까 앓지 않은 파킨슨 환자분들, 우리가 보통 외래에서 접하는 파킨슨 환자분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흥미로운데요. 영국에서 2,000명의 파킨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 참가자의 34%나 해당되는 환자들이 코로나19 후에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진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중에서 25명은 상시적으로 불안도 하고 떨리고 수면장애도 호소하셨고요. 10%는 환각 증상까지 생겼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파킨슨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을 악화시켰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제 고찰을 해봤더니 일단 장기적으로 저희가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크고 환자분들이 운동을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격리에 의한 외출이나 운동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증상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있는 많은 저희 환우 여러분들은 집안에서도 요즘 홈트 유행이잖아요. 집안에서도 홈트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야외로 나가서 운동하시고 하시면은 또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싫다, 코로나.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정말 핫한 이슈기도 하죠. 대기오염, 환경오염. 이 대기오염이 파킨슨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정말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기 오염, 그다음에 환경 오염, 네. 미세먼지 이런 건데요. 사실 미세먼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강타가 돼서 마스크를 쓰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써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됐었고, 사실 요즘에도 다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에서 미세먼지 농도 다 확인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뭐 미세먼지 많이 있으면은 뭐 호흡기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다 있었는데, 사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뭐 파킨슨병이나 뭐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신경 퇴행성 질환에도 아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2004년도하고 2008년도 사이에 이 다국적으로 한 연구기관에서 해보니까는 그 멕시코시티라고, 사실 뭐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좀 어떤 식의 뇌의 변화가 있을까 보니까는 그 사람들한테서 아주 초미세먼지가 좀 뇌 안에, 뇌 줄기라고 하는 부분에 먼지가 들어가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일으키는 그런 약간 병적인 단백질들하고 결합된 것들이 좀 발견된 적이 있어가지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미세먼지 성분들이 뭐 철, 뭐 알루미늄, 뭐 그다음에 뭐 티타늄 같이 딱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물질들이어가지고 저희가 노출되기 좀 쉽겠다라는 걱정이 든 연구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미국에서 한 2가지 또 연구가 있었는데 뭐 여러 명, 1000명, 900명 대상으로 했던 건데, 확실히 뭐 미세먼지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조금 뇌가 좀 크게 빨리 줄어들고 뭐 치매, 그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보이는 뇌로 좀 이제 변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아마 조금 이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되면은 뇌 상태가 조금 빨리 좀 줄어들고 퇴행하고 나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였는데요. 자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팀이 좀 발표를 했던 게 이산화질소라고, 그것도 이제 배기가스에 나오는 물질인데, 그거 좀 이제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확실히 좀 파킨슨병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호흡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의 뇌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오염 같은 걸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충격이고요. 이거 대기오염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뭐 미세먼지를 많이 마실수록 파킨슨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생활을 한 지 거의 2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도요. 2년 정도를 썼으면 그 전보다는 미세먼지의 노출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어떤 보고가 있습니까? 너무 예리했나요? 너무 짧은데요. 예. 없어요? 예,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나온 거죠. 이런 이제. 연구를 네. 하셔야죠. 저희가- 논문의 등재가 되려면.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네. 네, 이제는 노화와 더불어서 대기 오염도 파킨슨병의 적이라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뭐 안팎으로 많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병의 모든 것. 오늘 그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희경 씨, 오늘 많이 도움 되셨어요? 네, 뭐 어디 가서 물어보기는 좀 애매한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많이 해결해 봤는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큰 역할 한 것 같아서 왠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들 어떠셨어요? 네, 저도 채널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가 됐고요. 정말 파킨슨병의 적이 너무 많다라는 안타까움도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하지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또 희망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더불어서 환자분들이 사실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사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약간 좀 익숙해지고 입이 풀리고 표정이 풀린 것 같은데 예, 이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좀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다음에 또 부를게요. 네.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댓글에 교수님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됐고요. 사회자님 너무 예뻐요. 저 대신 질문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